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조정이 좀 깊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오르면은 뭐 조정은 필연적이죠. 필연적인데 강한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뭐 흔들기죠. 뭐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볼리지밴드 중단에 닿았다가 거의 닿았다가 이제 내려온 모습인데 뭐 흔들기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방향은 위쪽이다. 흔들어 봐야, 그러니까 저 주가를 왜곡시켜 봐야 메이저 세력들이 뭐 며칠, 뭐 길어봐야 1, 2주 못 갑니다. 어차피 공매도 금지가 정말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뭐 매도 자체가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공매도가. 근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있기는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네요. 개인은 뭐 공매도 가능한 건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공매도 거래량도 있고 에코프로에 뭐 비중도 있는데, 이 공매도라는 게 뭐 공매도 친 거를 환매수, 이게도 환매수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매도 친 거를 매수한 건지 틀은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차피 조정 흔들기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강하게 갈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흔들다 갈지 뭐 좀 더 흔들다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외국 차트들을 쭉 보니까 특히 저 어딥니까, 저 유럽 쪽 차트를 보니까 올라가는 와중에 마지막 파동을 한번 남겨놓은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파동이라는 거는 하나의 파동 안에서, 큰 파동 안에서 작은 파동의 마지막,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가겠지요. 그러니까 사파가 진행 중으로 보이던데, 유로스톡스를 봤나? 뭘 보니까 뭐 대충 그래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볼리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왔다가 상승 한번, 조정, 다시 상승, 조정, 다시 상승, 이라면은 뭐 하나의 파동이 끝나는데, 일봉이니까 원래 바닥은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가 바닥인데 더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뭐 요래되면 참 애매해집니다. 분봉을 또 쳐다봐야 되는데 분봉은 제공을 안 해주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제일 낮은 이걸 갖다가 바닥으로 보면은 1파, 2파, 3파, 4파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면은 그게 5파가 되고, 5파가 되면은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나고 조정받고 재차 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지요. 이제 조금 올라갈, 조정이 끝나고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하지요. 다들 비슷합니다. 미국도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일본 니케이를 보더라도 비슷하죠. 니케이도 주봉상에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 세계 시장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그거는 외국 자본들이 전 세계 시장을 갖다가 놓고 뭐 해지를 하고 뭐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뭐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장이죠. 우리나라 시장이 오르는 게 중요한데, 공매도 금지를 시켰으니까 8개월 동안 오르긴 오를 겁니다. 근데 오르긴 오르는데 흔들기가 있다. 흔들기를 갖다가 당하지 않으려면은 결국 신용과 미수, 특히 미수를 사용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미수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미수를 통해서 아작이 난 사람, 뭐
1바따로 내가 있고 2바따로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 안 하던 행동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 좋은 기회를 다 못 살렸지요. 미수 때문에 그 손실만 안 봤으면은 이렇게 올라올 때 모든 손실이 복구되는 그런 기적을 맛봤을 건데 모든 손실이 복구되고 플러스가 됐겠죠. 근데 손절을 하고 미수 때문에 미수 거래를 계속하면서 전체 그 투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신용도 뭐 일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신용을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얻어맞게 되면은 10년에 한 번 얻어맞아도 골로 가게 됩니다. 한 번 얻어맞게 되면은 그거 복구하려고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무리를 하게 되면은 수렁으로 점점 들어가 가지고 고수들도 골로 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라. 가능하면은 신용거래도 하지 마시라. 신용거래를 하려면은 계좌를 따로 하나 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뭐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계좌를 따로 만들어 내 가지고 거기서 신용거래를 하고 나머지는 다 묶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지금 올라가고 있고 상승장 맞습니다. 이제 기나긴 바닥을 친 겁니다. 기나긴 바닥. 기나긴 바닥이라 그러면은 이때부터 내려온 바닥을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내려온 요 바닥과 지금 요 바닥의 마이너스 정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2차전지만 빼버리면은 여기와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거든요.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만 대부분 올랐고 나머지는 빌빌거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안 올랐지요. 이제 공매도가 금지됐으니까 8개월 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후에도 그 상승 탄력의 여력에 의해서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마지막에 거의 현금화 시켜야 된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 부분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로서 전량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있습니다. 위험은 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됐다 해가지고 뭐 전 세계 시장이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시장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뭐 지금 위험해 보이는 게 미국이 앞서 1, 2년 전인가 2, 3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전장 동시전투 개념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철수를 하면서 전장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나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인데 이걸로 인해서 전장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 확전 중에 하나가 동북아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남중국해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와 또 북한이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러면은 북한을 조정해 가지고 우리나라와 시끄럽게 만들고 침공을 해야 미국이 대만에 집중을 못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자체를 풀었지만은 그래도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많습니다. 공매도를 다시 금지시키 끝내면은
공매도 금지를 끝내게 되면은 이런 하락이 발생할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파생을 가지고 주로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매도가 이렇게 외국인과 그 기관들이 많이 사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했는지 몰랐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이 옛날 같은 뭐 전 세계 잡주에 속하는 건 아니고 뭐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에 속하는데, 이런 꼴이 났다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그 공매도로 먹기가 참 쉬운 시장이다, 이런 뜻이겠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고 하면은 한번 배팅은 해볼 만한데,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냐 하는 거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나는 절반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절반은 만약에 이걸 뚫고 내려가면은 그때 이격과대 기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화 시킨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금화 시킨 거에 절반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은 상당한 분량이 되겠지요. 최소 50% 넘어가는 겁니다. 뭐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현금화 시켰다 하더라도 뭐 상당 부분 주식이 들어가 있겠죠. 주식이 뭐 절반 정도는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세월 동안 계속 뭐 오르는 수익 나는 순간에, 자기 가진 종목이 수익 나는 순간에 익절을 해왔다 하더라도, 추세가 꺾이는 순간에 익절을 해왔다 하더라도 현금 비중이 그래 많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렸던 곳이 요 위쪽부터 물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올랐다 해가지고 50% 이상 현금화 시킨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현금화 시킨 부분에 상당 부분을 투입해도 되는 시기가 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올랐지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흔들기가 강하게 들어와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흔들기가 강하게 들어와주면 들어올수록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니까. 자, 오늘 조정을 넣으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지요. 그래서 오늘이 조정의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며칠 더 갈지는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랐다가 볼린밴드 상단, 뭐 상단 부분이 여기죠. 여기가 0.618 고점 대비 전체 조정에서 뭐 조금 더 올라가면 4분의 3인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근처까지 갈 수도 있고, 올랐다가 뭐 조정 안 받고 뭐 갈 건데, 지금 바로 조정을 받고 가면은 어쨌거나 요거를 한 번에 넘지는 못하겠지요. 통상적으로 파동이 있으니까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할 때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뭐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훈풍이 불어줄 때 얘기겠죠.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또 난리가 나겠지요. 세력들이 뭐 숨죽여 있다가 세력들이 이제 그 공매도도 없겠다, 그냥 하늘로 날리 보내면은 개인도 따라 붙고 해가지고 테마별로 해가지고 시장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난리가 날 때 수익을 적당히 잘 보고 빠져나올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는데 뭐 몇 달이 갈지 반년, 1년 이렇게 갈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장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난 그래 일단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살아있던 이 시장에 생존해 있던
하수들, 중수들 다 죽어나가겠지요. 고수들도 상당 부분 죽어나갈 겁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고수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고수를 죽이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고수들이 얼마나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거나 고수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감이 상당히 상실됐습니다. 고수들이. 그래서 상승장에서 예전 같은 과감한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수들이 보통 하는 매매가 눌림목 매매를 많이 쓰잖아요. 내가 눌림목 매매를 기생충 매매라 그러는데, 세력들이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 자꾸 뜯어먹고 이러면은 올리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수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 세력들은, 메이저 세력들은 세력들도 싫어하고 메이저 세력들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이번 이 하락장 속에서 고수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으니까 이제 올리는 데는 예전 같은 그런 많은 비용이 들 가능성이 적어졌다. 나는 이래서 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눌림목이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제대로 배팅을 하는 게 이번에는 필요하다. 그리고 올라가고 나면은 그때는 적당히 욕심을 버리고 하락이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면은 과감하게 또 던질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남아있는 이 군살들을 쫙 빼고 나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같이 가려면은 결국 살아남아야 되겠죠. 이 시장에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런 강한 슈팅이 나오면은 보통 조정이 대부분 들어옵니다. 우리 이때도 보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강한 슈팅이 나왔죠, 나름대로. 그리고 갭 상승을 해서 이 꼭대기였습니다. 쭉쭉쭉쭉 빠지잖아요. 그 내려오다가 또 강한 상승이 나오면은 조정받고 다시 빠지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꼭대기 쪽에서는.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또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나면은 이걸 또 역이용하겠죠. 메이저 세력들이. 자, 마찬가지로 하방에서도 짱대 음봉이 나오면은 한 번쯤 돌렸다가 재차 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짱대 음봉이 나왔을 때 거의 막바지쯤이다 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소 뒷발에 쥐 잡는다고 또 운 좋게 맞았지요. 맞아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운 좋게 자꾸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혜택을 보는 겁니다. 나름대로 판단의 자료들이 잘 맞아줬어. 그렇고 그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간 지표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박사님이 주식을 잘하고 고수지만은 그래도 박사님도 하나의 인간 지표죠. 인간 지표로서 거의 계좌가 너덜너덜하고 거의 실리 나가는 직전까지 왔으니까 바닥점이 맞다고 판단한 거고, 올렸다가 한 번 더 내리면은 이제 완전히 실리 나갈 수 있는데, 박사님 성향상 이제 더 이상 실리 나갈 짓을 안 하겠지요. 과거의 기법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 지금 강한 상승을 했고 조정을 하는데 요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를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뭐 전체 자금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절반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남아있는 자금의 절반 정도. 그래서 상당 부분이 되겠지요.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뚫고 내려가는 파동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로 마지막 베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베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베팅을 했는데 뭐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쩌냐. 뭐 그러면 이제 실패인 거죠. 그러면 진짜 실패인 겁니다. 실패했지만은 요 밑에서 들어간 거는 본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99.9% 줍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따라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영 아니다 싶으면은 수익 내고 빠져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제 뭐 넋두리처럼 뭐 영상이 질질 늘어져서 오늘 영상을 한 번 더 찍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